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확진자는 9,66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78명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29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제 특정 국가 입국자만 격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모레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수용할 시설은 충분한지 또 이들이 얼마나 자가격리 수칙을 잘 따를지가 관건인데요. 첫 소식 홍서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지난 24일 이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영국인 A씨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는데도 스크린 골프장을 찾은 겁니다. 저도 매우 화가 납니다. 이 확진자는 태국에서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귀국 후에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죠. A씨는 20일에 입국한 이후 닷새 동안 수원 등 4개 도시를 활보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녀 접촉자만 23명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치료 중인 A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불러다 조사한 뒤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모레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의무 격리해야 하고 입국 시 반드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갈 경우 자가격리를 위반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개개인이 양심적으로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건데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외국인 2주 격리에 따라 충분한 시설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대 2,000명을 수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1,600명 정도만 가능합니다. 입국자는 거주지 주택이나 정해진 격리시설에서만 격리를 해야 합니다. 호텔 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KBS 뉴스 홍서구입니다. 3번이나 미룬 개학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교사들과 학부모, 전문가들은 아직 무리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요. 개학을 더 미룰지 혹은 온라인 개학을 할지 등을 검토 중인 교육부는 내일 결정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김용준 기자가 시범 수업을 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원격 수업 여건이 우수하다고 소개된 한 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인터넷을 통해 개학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럼 학교가 다시 문을 여는 그날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에 나선 이 선생님은 스마트폰과 마주했습니다. 우리 거듭 제곱 언제 처음 배웠죠? 학생들은 댓글만 달 수 있을 뿐 목소리로 대답은 못합니다. 책과 손글씨는 보이지만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는 수업도 있습니다. 어떤 수업은 학습 효과가 의문입니다. 중국어 교사가 공원을 중국어로 말하는데 그렇지, 공원, 공원. 학생들은 채팅방에 공위엔이라고 글자를 올립니다. 쌤, 짜이찌엔, 크크크크,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중국어 수업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바로 옆 교실의 과학 수업은 실시간이 아닌 단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제작해놓은 수업 자료를 인터넷 학급방에 올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모르는 내용을 돌려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것, 선생님들 입장에서 만만찮은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고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자기 반 학생들을 얼굴 한번 본 적 없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요, 애들이 딱 하면 기계처럼 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래퍼 형성의 10배가 이루어져야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처럼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 원격 수업인데 장비가 완벽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쓰는 노트북에 따라서 그 연결 정도가 다르지만 저는 애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애들이 오래 또 이렇게 집중하는 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교육부는 초중고교를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할지 아예 전부 개학을 미룰지 등을 내일 발표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수는 70만 명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확진자는 미국이 가장 많고 상황은 유럽이 심각합니다.
10,000명 넘는 사람이 숨진 이탈리아와 일주일 사이 약 5,000명이 숨진 스페인이 사망자 수 1,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코로나19는 이제 하루 약 6만 명의 확진자와 3천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데요. 의료 시스템마저 한계에 도달한 유럽의 상황을 양민효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병원 바닥에 수건 한 장을 깔고 드러놓은 환자들. 마스크를 쓴 이들이 들어찬 복도엔 기침 소리만 퍼질 뿐입니다. 스페인에선 전체 민간 병원에 임시 국영화까지 선언했지만 이미 병실은 포화 상태. 특히 피해가 심각한 수도 마드리드에선 호텔과 박람회장을 속속 임시 병원으로 쓰고 있지만 밀려드는 감염자들의 단 며칠을 견디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Pabellón 5, con el que empezamos el sábado pasado, donde hay unos 320 pacientes ingresados. Quiere eso decir que al acabar el día de hoy vamos a estar entre los 600, 650 pacientes ingresados en IFEMA. 감염자가 급증한 프랑스 북부에선 중증 환자 250여 명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킨 것도 모자라 접경국인 독일과 스위스로 후송했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프랑스와 영국 등 각국 정부는 퇴직 의사와 간호사 수만 명의 재차 소집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최전선에선 의료시설은 물론 마스크까지 동나 군인들이 마스크 제작에 동원되고 의사들이 스노클링 장비를 개조했을 정도입니다. This one, I think it was a little bit crazy, but it was true that we were all very concerned, so we have to evaluate all the crazy ideas. 부족한 방역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페인이 마스크와 호흡기 등 5천억 원 규모를, 프랑스는 마스크 10억 장을 중국에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70%가 유럽에서 발생한 상황. 이탈리아에선 내일 전국 시청에 조기가 내걸립니다. 파리 에펠탑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 감사하다는 조명을 켜 희망을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4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이 2주 이내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10명 이상 모이거나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수백만 명의 감염자와 10만에서 2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과 유사 약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는 FDA가 이들 두 약물에 대한 비상 사용을 허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DA는 특정 약품에 대안이 없고 약품에 알려진 잠재적 이익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할 때 비상 사용 허가를 내릴 수 있다고 미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도쿄올림픽이 1년 뒤인 내년 7월 23일 개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코로나19가 종식돼야 할 텐데요. 상황은 갈수록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정도 연기가 결정된 도쿄올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내년 7월 23일 개막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이어 패럴림픽은 8월 24일 개막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연기의 배경이 된 코로나19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도쿄에선 확진자의 약 40%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症状の出ない方、症状の軽い方が無意識のうちにウイルスを拡散させること、このことがないように一人一人が自分自身のことと考えて 국민 코미디언으로 불리는 시무라 켄의 감염과 사망 소식에 일본 열도가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아슬아슬하게 막아내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다만 4월 1일에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를 선언할 거란 소문엔 선을 그었습니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외출 자제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 정도 제약할 수 있게 됩니다. 緊急事態宣言との関係ではギリギリ持ちこたえている。急速な感染拡大を回避するために極めて重要な時期であり、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일 한국과 미국, 중국에 체류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논란이었던 긴급 재난지원금이 마침내 결정됐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지급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 건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희생자에 대한 애도로 회의를 시작한 문 대통령. 남은 사람들이 겪어야 할 경제 위기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모든 국민이 방역에 참여한 상황에서 모두가 보상받을 자격이 있지만 정부로선 재정 여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2천만 가구 중 1,400만 가구, 3,60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당초 정부안 1,000만 가구보다 범위가 크게 늘어난 건데 정부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조 원의 재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기존 예산의 지출 항목을 다시 조정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후로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이 발표된 이후 가장 궁금한 건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는지일 텐데요. 지원 기준과 방식 이현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기준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여기에 속한다면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금 대신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원됩니다. 기존에 발표된 소비 쿠폰 등 취약계층, 저소득층 지원책과는 별개입니다. 4인 가구로 소득은 중위소득의 40% 미만에 생계, 의료급여를 받고 7살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라면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은 기본, 소비 쿠폰 140만 원에 특별 돌봄 쿠폰 80만 원까지 32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독자적으로 지원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서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 1천억 원 중 7조 1천억 원은 중앙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2조 원은 지자체가 분담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 기준소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인데 월 수입만 따질지 다른 재산 등을 포함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며 3차 추경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총선이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은 비례대표 정당들까지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공동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130석에 비례대표 20석을 바라보고 있고 미래통합당 역시 과반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선대위 출범식 형제당이라는 민주당 당사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당의 주요 당직자가 민주당 출신임을 애써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우리 광창팀 등
캠프 초기 멤버들이 대거 합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0석,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20석 이상을 차지해 일당이 되는 걸 목표로 내놨습니다. 모범국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지지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효자임을 내세우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선 그런 자식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출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내일 선대위를 발족합니다. 모레 두 당의 정책 연대도 약속합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형제 정당입니다. 이번 4.15 총선의 민심은 못 살겠다 가라보자입니다. 지역구 투표에선 통합당의 기호 2번, 비례대표 선거에선 두 번째 칸의 미래한국당을 강조하는 선거운동을 준비 중입니다. 정권 심판 총선으로 과반 의석을 얻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저희 경제의 치력을 놓고 봤을 적에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염려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로 다른 정당이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공동회의 등은 그 행위에 따라 위반 여부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회원 닉네임 15,00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유료, 무료 회원들이 모두 포함된 숫자인데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대로 곧바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또 조주빈의 범행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까지 썼던 휴대전화 2대의 암호도 풀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는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폭파했다가 새로 만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박사방에 한 번이라도 이름을 올렸던 회원들의 닉네임 15,000여 개를 가려냈습니다. 중복된 닉네임을 빼고 유료, 무료 회원을 모두 합친 숫자로 대략적인 가담자 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박사방에 참여했던 이들의 신원을 모두 확인해 소환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조주빈 일당에게 암호화폐를 보낸 회원부터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공한 거는 2,000건 정도 되는데 박사 쪽으로 이제 코인을 보낸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거예요. 경찰은 또 조주빈이 최근까지 쓴 휴대전화 2대의 암호도 풀고 있습니다. 한 대는 조 씨가 들고 다녔던 아이폰이고 다른 한 대는 조 씨의 자택 소파 옆에서 찾아낸 갤럭시 스마트폰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휴대전화 7대와 PC, USB 등에선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안 나왔고 노트북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별개로 검찰은 오늘 조 씨를 세 번째로 소환해 박사방 운영 과정과 추가 범죄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은 7년 동안 자신의 전 담임교사를 스토킹했고 또 다른 1명은 서울 송파구청에 근무하면서 손석희 JTBC 사장의 차량 번호를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볕이 내리쬐면서 한낮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8도, 보은 19도, 합천 21도 등으로 대부분 20도 안팎에 오르는 지역이 많겠는데요. 하지만 아침에는 이불 역할을 해줄 구름대가 없기 때문에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 0도, 춘천 3도, 전주 5도, 대구 6도 등으로 아침에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볕과 함께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올라서 부산 17도, 광주, 세종, 대전, 청주, 춘천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부근 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수요일은 남해안과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